안녕하세요, 프랑스입니다. 오늘은요 현재 독일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네, 선생님 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저희 유튜브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독일 간호사 제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짤막하게 선생님 이제 경력이라든지 혹시 지금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곳과 관련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에서 간호대학교 졸업하고 흉부외과 병동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임상시험센터에서 이제 CRC로 일을 했었고, 외래에서 EMR PA로도 일을 했었고, 내시경실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제 말에 이제 서류를 정리를 해서 독일로 넘어와서 2020년부터 면허 인증 절차를 시작을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심장내과 병동이랑 일반외과 병동에서 실습을 했었고, 일반외과 병동에서 킵 되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일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도시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 일반 내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사실은 선생님을 어제 잠깐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경력이 정말 다채롭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독일에서 일반 내과 병동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선생님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제 유튜브에서 인터뷰를 해주신 선생님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혹시 이제 저랑은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게 되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유튜브 채널에 프라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인터뷰에 응했죠. 네, 맞아요. 혹시나 아마 우리 선생님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저는 좀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독일 간호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정말 우리나라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다른 나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 계실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선생님 유튜브 채널이 딱 이제 눈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조금 섭외하는데 저희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좀 안 돼가지고 약간 조금 힘들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 모시고 네, 선생님 이제 제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우리나라 외에 이제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사실 또 우리나라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많이 가시는 국가들이 조금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많은 국가들 중에서 독일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정말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이거는 저의 사실 개인적인 이유긴 한데 그냥 다큐멘터리 보다가 이제 독일에 관심을 갖게 됐고 독일에 와서 살아보니까 좀 평화롭다라고 느껴졌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살아볼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간호사 하고 있는 친구들 찾아보고 이제 서로 챙겨서 그냥 유럽 여행하면서 살면은 참 좋겠다.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독일 간호사들은 이제 휴가가 꽤 길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일 직장인 자체가 연차가 되게 많아서 그 쉬는 날에 이제 근처 나라 도시 여행하면서 지내면은 참 좋겠다 싶어서 왔어요. 네, 선생님. 네, 이제 선생님께서 감사합니다. 이제 독일 간호사를 선택을 하신 이유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 독일에 오시기 전에 이제 많은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하고 오신 걸로 제가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과 같이 외국인 간호사가 이 독일 간호사가 되기 위한 이제 조건이 있다면 조금 그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외국인 간호사가 독일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면허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호사 이제 면허증을 이제 독일 간호사 면허증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그때 이제 일단 간호대학 졸업, 네, 간호대학 졸업증, 뭐 성적, 그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증도 필요해요. 여기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에 우리 이제 저희 이제 간호사 면허증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서류랑 그다음에 이제 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이제 서류를 이제 독일어로 우리가 사실 번역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어로 뽑아요. 한국어로 뽑는 다음에 그거를 독일어 번역가에게 맡겨서 독일어 번역을 한 다음에 그거를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요. 번역 공증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들고 독일에 와서 그거를 사본 공증을 받아서 이제 심사해주는 이제 약간 그런 기관이 있어요. 심사하는 기관을 이제 그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제 3개월 정도에 걸쳐가지고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때 이제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너의 경력이 충분하니 시험 치고
결과 받으면 된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너가 이론 수업은 몇 개월, 실습은 몇 개월 이게 필요할 것 같으니 우리가 너희에게 아카데미를 소개시켜 줄 테니 너가 연락해서 거기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아카데미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제 방문하겠다 이러고 가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서류 보내달라 이제 그 심사 기관에서 보내준 그 서류를 보여주면은 알아서 다 이제 아세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너는 지금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과정은 지금 이런 게 있는데 너는 어떤 걸 하면 되겠다 이런 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독일어는 우리 독일어로 이제 일해야 되잖아요. 이제 독일어로 일해야 되니까 그 독일어는 어느 정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사실 각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은 B2 이제 B2가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어학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일부 도시에서는 B1, B1 수준도 이제 그 학생으로는 받아줘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간호사가 되려면 B2 어학 자격증이 있긴 있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그 독일어 어학 자격증명이 그 아카데미를 컨택하기 전에 이미 있는 게 좋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걸 하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최소한 그 안역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배츠바이를 원하면 배츠바이를 내줘야 되고 배아인스를 원하면 배아인스를 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애초에 등록 그 비자가 안 나올 거예요. 네,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답변해 주신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좀 두 가지가 생기는데요. 우선은 이제 독일 간호사이니까 이제 독일어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독일어를 원래 좀 잘하셨나요? 원래 좀 연고가 있으셔서 좀 하실 수 있으셨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요, 저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도 있었는데 저는 독일어 왜 배워? 제2외국어 독일어 있었는데 중국어 선택했죠 당연히. 독일어 친구들 반 들어갈 때 막 독일어 도대체 왜 배우는 거야? 그 쓸모없는 언어를? 근데 저만 지금 그 친구들 중에 나와 있거든요. 중국어 반이었던. 네. 그냥 진짜 독일에 관심이 생겨서 이제 독일어 한국에서 아베체대 떼고 이제 독일 와서 이제 처음 어학하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제 독일에 오셔가지고 그 뭐 어학연수, 그러니까 원래 워킹홀리데이로 네, 이제 맞아요, 들어오셨던 맞아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 어학연수 이런 거를 좀 받으셨던 걸까요? 어학원을 다니긴 네, 했어요. 어학원을 이제 몇 개월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귀국하고 나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 때 이제 어학을 조금 하고 근데 이제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은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사실 독일에서 완전 자리 잡을 생각으로 온 건 아니었어서 이제 하고 이제 귀국해서도 이제 독일어를 조금씩 건드리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간호사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사실 그때 제대로 공부했어요. 그 전에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독일어는 잘 몰라가지고 그 이제 B2 이상의 그 언어 능력을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니까 시험을 이제 보셨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좀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IELTS 시험도 사실은 영어를 이 정도로 하고 있다가도 IELTS 시험 보려면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시험에 맞게 혹시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셨고 이제 뭐 한 번에 그거를 받으셨는지.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계속 띄엄띄엄 공부를 해서 막 얼만큼의 시간이 걸렸다라고는 이제 그러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보통 평균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어학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내가 인텐시브하게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년 만에 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조금 더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는 발음과 이제 익숙하지 않는 문법이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어가 혹시나 어려우신 분들은 독일어 나쁘지 않다. 정말요? 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이 독일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그 독일어 이제 그 인증 시험에는 그 저희가 보통 영어 이제 IELTS 같은 것도 스피킹, 리딩, 라이팅 이런 거 다 포함되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 리딩 있고, 스피킹 있고, 라이팅도 있어요. 리스닝도 있어요. 리스닝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을 위한 과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카데미 들어오시면은 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또
한국에서도 사실 직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네,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또 배우는 독일어 시간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막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선생님이 정말 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씀 너무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 답변을 통해서 궁금해진 내용 중인데, 이제 아카데미라는 내용이 계속 좀 나와가지고 이제 궁금해졌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걸로 파악을 했을 때 이제 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고 이제 면허 인증 절차를 하고 나면 이제 그 기관에서 아카데미를 이제 정해준다, 이제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 아카데미를 할 때 이제 그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제 활동들 뭐 실습이나 이런 게 뭐가 있고, 그리고 뭐 비용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그 아카데미를 할 때 이제 선생님께서 뭐 숙박 이런 뭐 생활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이제 아카데미에서 배우는 내용은, 그러니까 일단은 아카데미에서는, 그 기관에서 이제 이론 몇 개월, 뭐 실습 몇 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줘요. 그래서 그것만 이상만 이제 채우면 되는데 보통 아카데미에서는 12개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를 더 선호를 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독일어 배우는 과정도 있어서 저는 그게 사실 필요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학용어가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더 하고 싶어서 저는 사실은 총 합쳐서 7개월인가 9개월인가만 들으면 됐었는데 그냥 저는 12개월을 다 들었었고, 그 12개월 과정이 사실은 비용이 제가 다니던 시절에 2020년에는 5,500유로가 좀 넘었어요. 근데 이제 저나 이제 저의 대부분 많은 친구들은 이거를 노동청에서 지원을 했었어요.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제 그것도 아카데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얘기를 해줘요. 이거 지원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가서 지원을 하는 이제 노동청에 가서 서류를 작성을 하면은 지원해줄 수 있다 없다 이런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이제 모든 여기서 면허인증 절차를 하는 분들이 같은 과정을 밟진 않아요. 이제 각기 다 다른 과정을 밟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병원을 소개를 시켜줬고, 실습할 병원을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됐었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에서 이제 소개시켜준 병원이 아무래도 이제 인력이 많이 부족한 병원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습생을 받는 대신에 그 실습생을 간호조무사의 역할로 쓸 수 있게 하면서 이제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그 병원에서 이제 간호조무사 겸 실습생으로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실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비를 이제 거기서 충당을 했었고요. 이거 너무 좋네요. 이제 어찌됐든 병원 환경에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면서 독일어를 또 계속 쓰면서 또 생활비도 또 벌 수 있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답변.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뭐 면허 인증 절차라든지 뭐 이런 아카데미와 관련된 내용들은 선생님의 유튜브 채널 여기서 또 참고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시간 순서대로 영상을 되게 잘 정리를 해주셨어가지고 참고를 해주시면은. 네, 그러면 이제 좀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혹시 그 독일 간호사도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 미국 간호사 시험과 관련된 이제 분야에 있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데, 혹시 뭐 독일 간호사 뭐 국가고시 시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아니요. 독일은 이제 한국, 미국처럼 국가고시의 개념은 아니에요. 국가고시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각자 학교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에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독일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보다는 조금 더 술기에 더 좀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실습지에서도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자체도 이제 버발 시험으로 봐요. 저희 이제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처럼.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간호사로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국가고시를 보는 게 이제 약간 당연하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국가고시라는 게 없다라는 게 조금 이제 놀랍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술기 시험 그리고 버발 시험 이런 걸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거는 좀 어떤 이제 내용들을 이제 시험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제 결국엔 졸업 시험은 버발 시험인데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시험을 쳤는지 저는 사실 모르겠는데, 제가 다녔던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였어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랜덤으로 이제 케이스를 뽑고 이제 그 케이스를 읽고 이 환자한테 이제 어떤 진단명이 들어갈 건지, 그러면 이제 그것과 관련한 간호들과 이제 이제 술기들과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마테리얼 관련된 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이제 환자 교육을 해주는 건 어떻게 해줄 거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한 질문 저는 한 8가지 정도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 얘기를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구술로 답변을 하고 나면은 이제 결과는 언제쯤? 결과 그날 바로 줘요. 아, 바로. 그러니까 밖에서 잠깐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리고 제 동료들 이제 저랑 같이 수업 들었더니 안 가고 다들 거기서 이러고 있어요. 네. 같이 이거 하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한 10분, 15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하고 그러면 다시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너가 오늘 시험에서 어땠고 어떤 게 부족했고 어떤 걸 너무 잘했다 이러면서 하면서 너는 합격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굉장히 유럽스러운 이제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그 실습이나 이론 수업 안 들어도 되는 분들도 이런 법알 시험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이제 너에게 필요한 거는 뭐고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 합격률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신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합격 못하는 사람 당연히 있긴 있어요. 있어요. 근데 있긴 있는데 진짜 합격시키려고 진짜 열심히 가르치세요. 진짜. 네.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네. 뭔가 그래도 약간 이런 아카데미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과 위안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진짜 많이 드네요. 진짜 큰 도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카데미란 이제 얘기하죠.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나라 국가에서 근무하신 선생님들 이제 인터뷰를 해봤지만 한국도 사실은 뭐 대학교에서 저희가 뭐 대학교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곳이니까 근데 여기서 저희가 뭐 취업을 하게끔 뭐 이걸 준비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본인이 취업하고 싶은 병원에 알아서 취업을 하고 사실 이제 미국 간호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간호사가 취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에이전시 등과 컨택을 하는데 사실 에이전시에서는 이제 뭐 서류 이런 건 도와주지만 이제 사실 뭐 교육을 해주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약간 이 독일은 그 아카데미라는 존재가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을 옆에 딱 이렇게 두고 준비를 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런데 맞나요? 어떻게? 맞아요. 일단은 정말 각 수업 선생님들이 정말 좋았어요. 진짜 이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독일어로 잘 적응하면서 일할 수 있을지 막 걱정하시면서 최대한 많이 가르쳐 주려고 진짜 많이 노력해 주셨고 그다음에 처음에 막 우리 막 병원에 어떻게 막 연락을 해야 할지 막 이런 거 어렵잖아요. 저는 그때 그 아카데미 이제 사무실에 계신 분이 전부 다 그거를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비자하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비자청하고도 따로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은 이제 선뜻 다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딱히 이익이 가는 것도 아닌데. 진짜 뭔가 이렇게 그 독일 간호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혼자서 이렇게 다 하는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정말 지원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까지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독일 병원에 정말 처음으로 간호사로 입사를 하셨을 때는 이제 아카데미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하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근무하시는 병원은 첫 병원이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게 되신 뭐 계기가 있으시다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혹은 이제 그 병원에 옮길 때 저희가 당연히 면접을 봐야 되니까 그런 면접은 어떻게 되셨었는지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저는 이제 처음 병원도 되게 좋았어요. 처음 병원에서도 이제 실습을 하는 동안도 만족스러웠고 이제 동료들도 참 좋았고 해서 이제 그 병동에서 계속 킵돼서 일을 했었던 것도 있었고 간호사로서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큰 도시에서 살고 싶었어요. 큰 도시에서 살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독일의 어떤 직장도 사실은 이직이 먼저고 그다음 이사가 그 다음이거든요. 네. 네네. 보통 다른 직종들은 그럴 거예요. 이직이 먼저고 이사가 다음인데 이제 간호사는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일하고 싶은 곳에 이력서 내고 면접 보면 거기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제 어느 도시에서 일할까, 어느 도시에서 살까, 그게 나랑 잘 맞을까 이렇게 찾아본 다음에 그 도시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어느 병원이 좋으냐 이제 물어보고 그 병원이 좋다. 그래서 그 병원에만 이제 이력서를 넣었고 이제 그 병원에서 면접 보러 와라. 해가지고 면접을 받고 이제 그 다음날에 독일에서의 면접은 어떤? 이제
인사팀에 이제 그쪽에 먼저 가면은 이제 인사팀 사람이랑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간호부장급 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그분이랑 이제 또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고 그러니까 한국처럼 막 이렇게 그런 단체로 가서 딱딱하게 단체로 가서 막 이러고 막 정장 입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는 아니고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면 되는 거고 그냥 가서 이제 그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세요. 그래서 막 뭐 너의 경력은 어떠니? 뭐 너는 뭐 어려움 같은 거 있었니? 아니면 너가 생각하는 간호사의 첫 번째 철칙이 뭐니? 막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그냥 듣는 대로 이제 말하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독일 병원에 독특한 그게 있어요. 이제 호스피타치온 해가지고 그 하루 정도 그 병원에서 내가 아니면은 이제 입사할 병동이나 뭐 응급실이나 어디든 거기서 하루 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병동을 평가하고 그 병동 사람들도 저를 평가하는 거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내가 이 동료들이랑 이 병동의 이제 환자들이랑 함께 일하기 괜찮은지 이제 그거를 하고 나면은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계약서 보낼게. 이거 되게 좋네요. 그러면은 만약에 선생님께서 그 하루 호스피타치온 그걸 하고 나서 만약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그냥 마음에 안 든다라고 이제 그러면은 다른 병동을 가보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과랑 안 맞는 것 같다. 나 그러니까 다른 과로 보내줘. 그래서 다른 과에서 일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이게 그 한국 병원 같은 경우는 부서를 정해주고 자 병동 체험을 이제 그때 가라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여가 되고 나서 가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느낌이라 이런 게 또 있고 그러니까 입사 전에 이미 동료들이랑 눈 다투고 네,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되게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거는 정말 이제 간호사가 뭔가 좀 주체적으로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 병동이나 뭐 부서를 또 고를 수 있다라는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시면은 이제 현재는 처음 병원 원래 근무하시던 곳에서 이제 옮겨 오셨는데 혹시 그 아까 전에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뭐 선생님께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병원 이제 부서에서 어떤 것들을 하면 어떤 환자들이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그 전에 병원에서는 이제 신장내과 병동에서도 잠시 일을 했지만 일반외과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일반외과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난 일반외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과 어떻겠냐요, 자꾸. 그러게 또 내과 병동. 그러니까 왜냐면 제 경력이 내과에 가도 사실은 손색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 임상시험센터에서 그 CRC로 일을 했을 때는 이제 호흡기내과랑 신경과 연구를 했었고 EMR/PA로 일을 했을 때는 순환기내과랑 소화기내과랑 신경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내과에 가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저도 거의 모든 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메이저 파트에서 계속 일을 해서. 근데 이제 내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저는 외과를 선호하는데 근데 한번 가보는 게 어때? 이래가지고 그래 뭐 가보지 뭐 이러고 이제 지금 거기 저희 병동 이제 기본적으로는 신장내과랑 소화기내과 병동인데 근데 다 와요. 네, 다 와요. 내과 병동.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과 병동. 그러면 혹시 이제 아까 전에 저희 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이제 처음에 하루 정도 그 시간을 주고 바꿀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지금 혹시 여기서 지금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1년 다 돼가요. 그럼 뭐 1년 후에 내가 1년 일해 보니까 여기는 아닌 것 같다 해서 좀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럼 물론이죠. 지금 동료들 중에 이제 그 내과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 체인징 환자가 되게 많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허리가 이제 안 좋아진 동료들이 그래도 많아서 선생님은 어제부터 허리 아프시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허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동료들 중에 이제 다른 과로 이제 가는 동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도 저한테 추천을 해서 고민은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만약에 바꾸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반외과 저번에 아니 이번에는 이게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서 좀 새로운 과를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 진짜 선생님의 커리어가 정말 어디까지 이렇게 좀 펼쳐질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